아무도 몰랐습니다. 초고층 아파트에 불이 꺼질 때, 대학 졸업장이 휴지 조각이 될 때, 사람들이 조용히 은행을 떠날 때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오늘 영상에서는요, 중국 경제 사회 구조의 붕괴 시나리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충격 지표는요, 9천만 채의 유령 아파트입니다. 중국 도시에선 불 꺼진 초고층 빌딩이 하늘을 가득 메웁니다. 빈집만요, 최대 9천만 채. 그 가치는 무려 13조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방 정부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확 꺾이면서 공사가 멈춰버린 자리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작년부터요, 건설사 도산, 공무원 감원, 공공서비스 축소가 연쇄적으로 지방 도시들에서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 빈집의 통계는요, 정말 다양하게 추적이 돼요. 근데 일부 자료에서는 수천만 채의 미분양 및 미완공 주택이 존재한다고 보고가 나오고 있고요. 중국 내 약 2천만 채의 선판매되었지만 완공이 안 된 주택이 있다고 언급이 되었거든요. 이게 지금 2024년 10월 달에 마켓 애널리시스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이제 제시된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50개의 건설사가 이미 파산을 했고요. 2021년부터 2천만 채가 팔렸는데 아직 완공이 안 됐다는 거죠. 또 요 건설사와 마찬가지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지방 정부들의 부채입니다. 2023년 기준 중국 지방 정부의 부채는요, 상당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국제통화기금 IMF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2023년에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 LGFP 부채를 60조 위안, 그러니까 60조 위안이라고 하면 저는 전혀 감이 없어요. 근데 이게 GDP에, 중국 전체 GDP의 약 48%로 추정을 했다는 거예요. 부채가. LGFB를 포함한 정부 부채는요, GDP의 약 124%에 달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는 지방정부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위험이 있다는 거죠. 이제 University of Chicago에서 한 자료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리포트 보시면, 자, China's local government debt가 critical concern이라고 그러죠. 이게 뭐에 또 악영향을 미쳤냐면 부동산 마켓 크라이시스랑 그 다음에 declining land revenue. 어쨌든 최근 들어서 이거를 조금 완화하긴 했지만 이 이슈들이 중국 정부의 long-term economic stability에는 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안 요소로 작용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여기에 많은 분들 뭐 헝다라든지 이런 건설사들 폐업 들어보셨죠? 자, 홍콩 법원에서 비그의 위안이라는 회사가 채권자들부터 청산 소송을 당하는데 이게 뭐냐면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지 못했기 때문에 회사를 차압을 하겠다는 거예요. 회사의 뭐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런 대형 부동산 개발사들이 연쇄적인 채무 불이행이 확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돈이 안 돌고 있다는 거죠. 건설을 했는데 분양을 했는데 입주를 안 하고 있다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지금 많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 요것보다 더 무서운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직장 없는 청년 1,000만 명의 이야기입니다. 100만 명도 아니고요. 1,000만 명이에요. 청년, 즉 16세에서 24대 실업률은요, 2023년에 21.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2025년 3월, 올해 3월에도 여전히 16%에서 17%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중국 정부에서 내주는 통계 자료는 다들 신빙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긴 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마다 쏟아지는 대학 졸업생만 거의 1,000만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절반만 직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공공연한 어떤 통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취업을 못하면 소비 감소로 이루어지고 이런 내수 시장을 어렵게 만드는 거죠. 이게 지금 보시면 작년 11월에도 16.1%, 그러니까 수치가 약간 되게 비슷하잖아요. 중국 가버먼트는 이제 수치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공공연하게 자료를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16에서 17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이 수치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내수 시장 안 좋고요. 부동산 빈집이 늘어나고 청년들은 실업 문제가 심각해지면 어떤 카드가 있을까요? 바로 전쟁입니다. 현재 중국 해군은요, 370척 이상으로 세계 최대 함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해군은요, 실전 경험이 전무합니다. 전문가들은요, 개전 후 12시간 내에 대만의 주요 항만을 장악하지 못하면요, 전쟁은 길어지고 그때부터 미국과 대만의 노하우 차이가, 전쟁의 어떤 운영 능력 차이가 중국을 압도할 것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제목 보시면 제목부터 좀 자극적이죠. 중국의 허풍이다. 왜 중국의 인민군은 대만을 침공할 수 없을지에 대한 이 아리클을 지금 올해 2월에 쓴 건데요. 연합군들의 어떤 역할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쭉 봤을 때 두려움을 그냥 무기로 쓰는 것뿐이지 실제로 침공하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는 게 의견이라는 거예요. 이 대만 해협 침공 난이도가 낮지 않다라는 거예요. 약 90마일 한 145km에 닿는 대만 해협은요, 거친 물살과 계절적 기상 조건, 태풍 이런 것들이 있고요. 상륙 작전이 가능한 기간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의 해연선과 산악정 또한 침공 기능에는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전 경험이 많이 없는 이 중국이 이거를 과연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뤄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 대만이 실제적으로 이미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방어적인 역량과 또 국제사회의 대응 가능성, 특히 미국이 태평양 함대가 되게 신속하게 움직일 거기 때문에 아마도 신속한 점령이 매우 어려울 것이고 12시간 안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확률이 적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티베트, 위구르, 네이멍구는 독립 목소리를 이미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랜드 연구소가 하는 미국의 띵탱크에서는요, 만약에 중국이 대만 침공을 확실하게 이루어내지 못했을 경우 최소 5개, 최대 10개 국가로 재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를 합니다. 내부 균열과 전쟁 패배는요, 과거 소련처럼 붕괴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리포트가 있습니다. 자, 이제 랜드 리포트라고 하는 이 미국의 띵탱크잖아요. 일단은 침공 실패가 이루어지면 중국 같은 경우는요, GDP가 거의 크게는 35%까지 리덕션이 있고 미국의 피해는 한 5에서 10%라는 거죠. 솔직히 여기서는 중국이 이긴다는 생각은 전혀 없고요. 모든 그 전 세계적으로 하는 그 군사 전문가들은. 근데 이제 문제는 파장이죠. 만약에 중국이 침공을 하고 나서 침공을 실패를 했지만 어쨌든 이번엔 내가 그냥 가준다라고 으름장 놓고 떠나가게 된다고 했을 때 중국 내에서는요, 이게 그냥 하나의 해피닝으로 끝나진 않을 거라는 거죠. 왜? 중국에서는요, 이게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severe military defeat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major crisis of legitimacy of communist party.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각 그 당 주도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신뢰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군부에 대한 어떤 그 지금 갖고 있는 내부의 불만들이 터지면서 실제로 지금 독립을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는 네이멍구라든지 이런 데서 독립을 실제로 이제 노력을 할 수 있다는 보고서의 내용들이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랜드 리포트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The danger of separation lies in the opportunity separatist in Tibet, 그 다음에 신주앙, that might see even state were preoccupied with the damaging and demanding war in the United States.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지금 군대가 누르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과의 전쟁을 위해서 이제 그라운드 포스가 이제 약간 약해지겠다는 거죠. 그러면 세퍼레이스트라고 하는 독립을 원하는 그런 세력들이 이거를 기회로 삼아서 실제로도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게 이제 침공을 일한 좀 얼마만큼의 충격파가 있을 거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타이완은 100% 충격파를 흡수를 하는데 저희도 80% 일본, 한국 이렇게 해서 한국에도 꽤 역파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보고서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하고의 교역이 굉장히 많잖아요. 중국의 수출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딱 일어나과 동시에 항만과 모든 교역들이 다 멈춰지기 때문에 굉장히 한국도 타격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대만 침공으로 인해서 한국도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얻는 것도 있습니다. 이걸 바로 저희가 골든 티켓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세계 파운드리 시장, 한마디로 위탁을 해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시장에서 TSMC가요 67.6%로 압도적인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대만 해협이 막히고 지정학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그럼 그 티켓이 갑자기 한국 손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올해 6월 달에 조선일보에서 쓴 건데 지금 TSMC가 67%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에 비교해서 삼성은 좀 줄어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좀 보시면 삼성은 8.1%입니다. 만약에 대만 침공으로 인해서 이런 TSMC에 더 이상 반도체 세미컨덕터를 못 받는다 하면 그 물량이 바로 2위인 한국으로 오겠죠. 그렇게 되면 TSMC 위기가 곧 대한민국, 삼성 또 K 컨덕터들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동산, 실업, 내수, 경기 침체, 중국 내 3중 위기, 대만 침공 성공 확률 50% 미만, 실패 시
다중분열 가능성 높음. 중국의 현재 불안전한 경제가 중국의 붕괴 원인이 될 것 같으신지 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